안녕하세요. 영촌 선생입니다. 자, 오늘 한시 흔한서른의 곡자입니다. 곡자, 울곡자고 아들 자자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식 때문에 울다라고 했는데요. 그 사연은 잠시 뒤에 자세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에 보면은 천사 같은 아이가 있죠. 이런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흔한 설은 많이 들어봤죠? 누구나 배웠을 규원가의 작자이기도 하고요. 허균의 누나입니다. 자, 허균의 누나인데 뭐 허균도 유명하지만 흔한 설은 중국에까지 이름을 떨쳤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었습니다. 자식 때문에 울다 흔한 설은 곡자 해설. 어린 나이에 결혼했지만 남편으로부터 버림받고 27세에 요절한 흔한 설은 아들과 딸 두 자식을 잇따라 잃었으니 그 가슴은 어떠했을지. 흔한 설은의 자식을 잃은 슬픔으로 울었던 노래 곡자입니다. 자,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문제풀이 중심 공부, 핵심 내용을 요약한 것을 외우는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자, 흔한 서른의 삶을 잘 보여주는 가사 교훈가 먼저 보면 좋습니다. 교훈가 선생님이 해설해둔 자료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영상으로 강의한 내용도 있네요. 이 작품은 곡자는 아들과 딸을 잃은 어머니의 비통한 마음을 드러낸 한시로 자식을 잃은 상실감을 절절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특히 죽은 자식들이 저승에서나마 다정하게 어울리기를 바라는 지극한 모성과 배 속의 아이를 떠올리며 슬퍼하는 어머니의 모습을 쓸쓸한 배경 묘사와 고사를 인용하여 하고 대조적 상황을 제시하여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습니다. 허균의 누나 흔한 서른의 곡자 해설입니다. 자, 한시는 그냥 보고요. 자, 한글 번역시를 보겠습니다.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서 서럽고도 서러운 강릉 땅이여 두 무덤 마주보고 나란히 솟았구려. 백양나무 가지 위 바람 슬슬이 불고 도깨비 불빛만 무덤 위에 번뜩인다. 지전을 살라 너희 혼백 부르고 무덤 앞에 물 부어 제사 지내네. 가엾은 남매의 외로운 영혼 밤마다 서로 어울려 논일겠구려. 뱃속에는 어린애 들었지만 어떻게 무사히 기를 수 있을까. 하염없이 황대사를 읊조리다 보니 통곡과 피눈물로 목이 메이네. 곡자입니다. 곡자는 자식 때문에 울다라는 내용이고요. 자식을 잃고 슬퍼서 우는 노래입니다. 자식을 잃고 쓴 시들 많습니다. 김현성의 눈물, 김광균의 은수저, 정지용의 유리창, 고려의 문장가 이규보는 또 딸을 잃은 슬픔을 한시 도소녀에 담았습니다. 도소녀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고려의 이규보가 딸을 잃고 쓴 시와 흔한 서른이 아들과 딸을 잃고 쓴 시를 비교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이규보의 한시 도소녀 해설도 여러분들 꼭 한번 보길 빕니다. 자, 한문 구절은 그냥 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선생님도
보기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 잃었어. 정말 설상가상이죠. 딸과 아들을 잃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울고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시를 쓴 동기가 이것 때문에 시를 썼습니다. 지난해 사랑하는 딸을 잃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서는 시를 쓴 동기가 드러납니다. 두 자식을 잃음이고요. 서럽고도 서러운 강릉 땅이여. 자, 왜 서럽겠습니까? 이 서럽고도 서러운은 구절을 반복하여 화자의 서러움을 강조하고 있고요. 강릉 땅은 흔한스런의 고향은 강릉이죠. 강릉인데 시댁이 광릉이었습니다. 흔한스런의 시가의 공동묘지가 있는 곳이 바로 강릉 땅인데요. 자식 두 명을 여기 묻었으니까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여기 땅이여, 저 음이여는 감탄이 아니라 슬픔을 드러냅니다. 강릉 땅이여 좋구나가 아니고 강릉 땅이여 슬퍼라, 이런 이야기죠. 두 무덤 마주보고 나란히 솟았구려. 두 무덤은 아들과 딸의 무덤입니다. 아들과 딸의 무덤이 나란히 솟아있구나. 백양나무 가지 위 바람 슬슬이 불고, 백양나무는 백양목이라는 나무인데요. 죽음을 상징하는 나무랍니다. 바람 슬슬이 불고는 바람이 슬슬하잖아요. 왜 슬슬하겠습니까? 내가 자식을 잃었으니까 슬슬하겠죠.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을 바람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바람이 슬슬한 건 아닌데 이 바람에 내 감정을 이입했죠. 그래서 감정이입법이 됩니다. 도깨비 불빛만 무덤 위에 번뜩인다. 도깨비 불빛. 선생님이 어린 시절에는 도깨비 불빛을 보고 무섭다고 생각했는데요. 밤에 무덤이나 축축한 땅 또는 고목이나 낡고 오래된 집에서 인따위의 작용으로 저절로 번쩍이는 푸른빛의 불꽃입니다. 밤에 이렇게 저쪽 보면 푸른빛의 빛깔이 막 올라오죠. 그러면 우리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저기에 해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린 마음이라 무섭겠죠. 도깨비 불빛이 나는 것은 밤입니다. 그죠? 시간적 배경을 알 수 있고요. 이건 밤늦도록 밤이 되도록 밤에 도깨비 불빛이 나올 때까지 무덤을 떠나지 못했죠. 자식을 잃은 무덤을 쉽게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식의 무덤 앞에서 느끼는 쓸쓸함입니다. 지전을 살라 너희 혼백 부르고. 지전은 종이돈인데요. 종이돈은 왜 살냐면 종이돈을 죽은 영혼이 이 돈을 가지고 가라. 그래서 저승으로 가는 길에서는 모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무덤 앞에 물 부어 제사 지내네. 무덤 앞에 물을 붓고 제사를 지낸다. 이 물을 제사 때 술 대신 쓰는 맑은 찬물입니다. 이 현주라고도 하는데요. 이 물을 부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마 어른이었다면 술을 올렸을 수도 있겠지요. 제사를 지내며 자식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가엾은 남매의 외로운 영혼 밤마다 서로 어울려 논일겠구려. 이건 소망이죠. 저승에서라도 둘이라도 잘 지내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 모정이 드러납니다. 남매의 혼이 어울리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뱃속에는 어린애 들었지만 지금 아기를 가진 현재의 상황이죠. 자식을 잃은 처지와 내가 자식 둘이나 죽었는데 뱃속에 애가 있는 이 상황과 대비되어서 슬픔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사히 기를 수 있을까? 기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이죠. 무사히 기르기 어렵다. 서리법이죠. 자식을 잃은 슬픔이 그만큼 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음 붙일 곳 없는 화자의 심정입니다. 하염없이 황대사를 읊조리다 보니, 자, 황대사는 고사를 인용했는데요. 이 황대사는 자식을 죽게 만든 부모를 책망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당나라 무후가 황자를 모두 죽이는 것을 풍자한 노래입니다. 이 무후가 척천무후입니까?
자, 측정부가 아주 나쁜 사람이죠. 자식조차 죽였으니까요. 자, 여기서는 아마 이 황대사를 읊조리는 것은 엄마로서 자식을 먼저 보냈잖아요. 그리고 이 시에서는 자식을 먼저 보낸 슬픔을 뜻합니다. 통곡과 피눈물로 목이 메이네. 화자의 슬픔을 단적으로 보여주죠. 정말 통곡하고 피눈물이 납니다. 그죠? 한 맺힌 화자의 심정이 드러납니다. 자식을 잃은 슬픔이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지네요. 자, 한시고요. 오은고시인데 오은고시 정형시입니다. 형식이 정해진 시가 정형시죠. 한시는 고시와 근체시로 나눌 수 있는데요. 고시는 옛날의 형식이고 근체시는 운율이 완전히 갖춘 시로서 절구율시 배열이 있습니다. 절구율시 배열은 앞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특히 한시의 형식 중에 하나가 오은고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격은 슬프죠. 예상적이고요. 주제는 자식을 잃은 슬픔입니다. 앞에서 관련해서 자식을 잃은 슬픔을 다룬 노래를 많이 소개했는데요. 꼭 한번 읽어보면 좋습니다. 특징은 일찍 떠나보낸 딸과 아들을 잃은 슬픔을 절실하게 드러내고요. 대조적 상황을 제시하여 슬픔을 보고한다. 아이들은 죽었는데 나는 지금 임신한 상황이잖아요. 황대사 고사를 인용해서 슬픔을 강조했고요. 관련 성어로 상명지통이란 말이 있는데요. 상명지통은 눈이 멀 정도로 슬프다는 뜻으로 아들이 죽은 슬픔을 비유적으로 상명지통이라 합니다. 옛날 중국의 자하가 아들을 잃고 슬피 운 끝에 눈이 멀었다는 데서 유래합니다. 자, 보기를 참고하여 기역, 미음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있는데요. 감상의 적절성 평가입니다. 곡사는 작가 한한서른의 삶을 드러낸 작품으로 그녀의 서럽고 불행한 삶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한한서른과 남편 김성립의 사이는 원만하지 않았던 기록이 있다. 27세의 나이로 난서른이 요절한 후 3년 후 그의 남편도 임진왜란의 의병으로 싸우다 사망했습니다. 후사 없이 부부가 사망하는 바람에 가족들이 양자를 들여 이들 부부의 대를 잇게 했고요. 난서른은 생전에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과 회한, 부부간의 불화와 고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심정, 그리고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 등을 문학작품을 통해 드러냈습니다. 기역 광릉 땅인데요. 광릉 땅은 한한서른의 딸과 아들이 묻힌 곳으로 삶에서 느낀 그녀의 서름이 집약된 공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니은은 제사인데요. 자식들의 넋을 위해 의식을 채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통해 자식을 먼저 보낸 난서른의 한스러운 삶을 짐작할 수 있죠. 가엾은, 디귿이 가엾은인데요. 남매의 외로운 영혼, 가엾은 남매의 외로운 영혼은 일찍 죽은 남매를 가엾게 여기며 그들의 영혼을 애도하는 어머니로서의 회한이 드러납니다. 자, 어린애는 부부에게 자식이 없어 양자를 드린 이야기를 통해 결국 한한서른이 뱃속의 아이까지 잃고 더 큰 상실감에 휩싸일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자, 통곡과 피눈물은 자식의 죽음으로 인한 지극한 슬픔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여성을 억압하는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통곡과 피눈물은 자식을 잃은 슬픔을 강조하는 겁니다. 자, 통곡과 피눈물은 자식을 잃은 화자의 지극한 슬픔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 됩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5번이겠죠. 자, 국어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 학원 수업과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입니다. 자, 국어 공부 잘하는 법을 누르면은 선생님이 정리한 국어 공부 잘하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적어 나왔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 꼭 읽어보길 빕니다.
자, 오늘 한원서른의 한시 곡자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